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의 이야기 준영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들. 예, 반갑습니다, 연구원님들.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아빠들의 이야기 건아빠입니다. 오늘 방송은 산업재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내용을 다뤄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연구원님들께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이 원고가 소장님께서 우리 그 12구 참사 이전에 좀 작성이 된 원고라 그렇게 내용을 많이 수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맞춰서. 그래서 어쨌든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산재에 대해서 한번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들과 함께, 이건 뭐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얘기는 아닌데, 국민적인 또 충격도 준 사건이고, 근데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 근래 이제 뭐 오봉역 산재 사건이라든지 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충격을 주고, 또 이쪽 그러니까 사측의 대응이 너무 어이없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 겁니다. 예. 뭐 요즘 사실 뭐 소장님 말씀대로 너무 안 좋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지금 많이 터져서 많이 일어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소위 말해서 멘붕 날 때가 좀 많아요. 아무 생각 안 들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안전이라는 분야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참 답답하고 한숨만 절로 나옵니다. 저희 안전사회연구소가 뭐 일상의 안전이라는 그 제1의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에 관련된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고, 뭐 세월호 참사 관련 이슈라든지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번 이슈는 SPC 계열사인 제빵 공장에서 이 사고가 발생했죠.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막 트라우마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많고 충격을 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슬퍼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요. 예, 뭐 그 사건 뭐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린다면은 제빵 공장이에요. 네. 제빵 공장에서 23세에 진짜 꽃다운 그 젊은 우리 여성이 딸내미 같은 애들이죠. 그렇죠. 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사망을 한 돌아가시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장님 우리가 영상의 화면을 준비한 게 있는데 우리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연구원님들과 또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저희가 화면에 방송 화면에 그 관련 그 영상들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내용을 좀 들여다보죠. 네. 지금 나갈 텐데 사진처럼 생긴 기계입니다. 딱 봐도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긴 기계인데 반죽기죠, 이게 반죽기. 일을 하시다가 몸이 말려 들어가서 돌아가신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무시무시하다 진짜. 그런데 소장님 이걸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의문이죠. 아니 이 기계에 안전장치가 안 돼 있었나? 이 사진을 보니까 진짜 어마무시한 기계인데. 그렇죠. 뭐 당연한 의문입니다. 뭐 덮개가 어떻게 있다든지 뭐 아니면 덮개가 안 닫히면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거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 손이라든지 팔이 끼면 작동을 멈춘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하다못해 사람이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뭐 펜스라든지 뭐 바닥에 고정이 돼 있는 펜스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까 싶은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죽었으니까 나 정말 죽음을 막으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충분한 안전장치가 있었으면 이런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았을 텐데 계속 되풀이되니까 참 아픔이 있죠. 더 국민들을
또 국민들을 더 화나게 했던 것은 사진으로 보이실 거예요. YTN 보도 사진인데 사고 현장이에요. 그 기계를 천으로 가리고 네, 이 사진이죠. 공장을 돌렸다는 거예요. 네. 아니 여기가 사람이 돌아가신 현장인데 아니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그것을 천으로 가리고 공장을 가동시키는 와 정말 이건 만행이잖아요. 만행. 이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더 났던 거죠. 최소한의 그 예의도 없고 돌아가신 분들 또 그 유가족들에 대한 배려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니 뭐 첨단 기술, 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이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참 하위권인지. 그 또 차차 저 뒤에 가면 또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국민의 공분을 샀던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이 사고 발생하고 한 6일 만에 이 그룹 회장이 나와서 SPC 회장이죠. 이 대국민 사기를 사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말이 이렇게 본심이 나와버렸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사기 같은 사과죠 이거. 근데 뭐 저도 봤지만 사실 그 말하는 게 잘 안 들렸어요. 엉엉을 했죠. 아니 그 진짜 또 말씀드리지만 이 첨단의 이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근데 저도 뭐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가끔 접하는 경우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 사운드를 이 볼륨을 좀 올리면은 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저도 뭐 이제 음성 그 높낮이 때문에 뭐 편집을 하건 뭐 방송 녹화를 하건 하면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신경 쓰고 하는데 아니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고에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시스템의 기본적인 것조차 갖춰놓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본심이 나온 거예요. 사기라고. 그런 게 또 왜 그렇게 진짜 허접하게 그 준비를 했는지 사과를 했는지 그것도 또 의문이 들어요. 거기 있던 기자들도 안 들린다고 소리를 쳤어야죠. 뭐 기자들이야 뭐 SPC 회장의 사과 내용은 뭐 이렇게 저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그 내용 중에 국민들한테 정말 국민들의 공분에 불을 지르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소 직원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전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다. 제가 그렇게 들으려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 그 말이야. 뭔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지적하듯이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평소 직원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직원의 안전은 기업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이 해야 되는 건데 직원의 안전을 위한 일인데 마치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이게 전달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대표님의 발언 실수였겠죠. 실수라고 믿고 싶어요. 실수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 이거 정말 아니면 나쁜 놈이에요. 이거. 아니 뭐 실수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 했을까요? 실수로? 의도된 실수? 뭐 그런 건가? 대표인 나는 부하 직원들한테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지시를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잘못을 해서 이런 사고가 벌어졌고 난 잘못이 없다. 못 알아들었다 아랫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아랫사람이 잘못이다. 이게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지금 정부랑.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산업재해에 대해서 우리나라 산업재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불행한 사고가 특정 회사의 문제, 그 SPC라는 특정 그룹, 그 특정 회사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우리는 불과 얼마 전인 2021년에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 23세 대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진 자료나 영상도 있는데 제가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워낙 가슴 아픈 장면이어서 갖고 오진 않았는데
여기서는 날개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젊디 젊은 청년이 끼어가지고 돌아가시는 사건이었어요. 네. 또 있죠. 이건 정말 잊을 수 없는데 2016년도에도 네. 이거 되게 언론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많이 나왔는데 당시에 우리 세월호 참사 가족들도 예, 빈소와 사고 장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기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던 19살 직원이 역시 끼어가지고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역시 혼자 작업을 했다. 그러죠. 2인 1조가 작업해야 하는 곳을 아예 혼자 작업하다 불행한 사고를 당했죠. 그 당시 구의역 사건은 이번 사건보다 반향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국민들의 반응이나 언론의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됐는데 이유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이미 많이 반복된다고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에 네. 38세의 신모 씨, 2015년에 강남역에서 29세의 조모 씨, 그리고 2016년에 방금 이야기한 구의역의 19세 아이. 아이 이름 아는데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럼 2022년에는 없냐? 올해입니다. 올해 8월 며칠 전에 정발산역에서 57세의 남자가 사망한 사고가 생겼죠. 또 산업재해로. 또 계속 연달아 발생해요. 또 오봉역에서 또 사고 생겼고요. 정발산역이면은 저희 또 연구소 예. 인근이고. 구의역 스크린도 그 사고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부모님들 그 아픈 마음, 그 황망한 그런 마음 제가 잘 알죠. 저희 아들 녀석하고 이름이 같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찾아뵀었는데 뭐라 어떤 말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 용역업체 대표가 네. 그 구의역 네. 스크린도어 사고요. 용역업체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그 서울 메트로 대표는 벌금만 1,000만 원. 이렇게 네. 그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안전 쪽에 그 관리 책임자들, 안전 책임자들이 벌금이 뭐 5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그 사이로 나왔고,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가 이런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그런 사고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처벌이 약해요. 진짜 처벌이 약해요. 그렇죠. 우리들과 국민들 모두가 생각하기에 뭔가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있죠, 처벌이. 물론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일면 이해는 되는데,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냐, 산업재해에 대해서,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수가, 산업재해자 수가, 12,000명이 아닙니다. 122,713명입니다. 1년입니다. 1년 동안? 예. 1년, 그러니까 2021년 작년 산업재해자 수가 122,000명이고요. 물론 산업재해라는 거는 돌아가신 분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 질병도 있고, 조금 다친 것도 있고, 다 산업재해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손가락이 어떻게 된다든지, 부러진다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되게 넓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2020년 대비, 그냥 1년 사이에 14,000명이 더 증가된 숫자고요. 사고자가 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년에 10만 명씩 부상을 당하죠. 산재로? 예, 산재로. 다치는 거예요. 그냥. 이 중에 돌아가시는 분은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2,000명 정도 내외입니다. 질병은 한 2만 명이 걸리는 게 대한민국을, 2021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재해가, 그래도 줄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착각입니다, 이게 착각. 그렇죠. 그런 것에 착각하면 안 되겠지만,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사망자는 20년에 걸쳐서 2,500명 좀 넘던 게 지금 2,000명. 굉장히 20년 사이에 좀 내려왔어요, 그래프가.
2,000명, 굉장히 미세하게 줄었죠. 산업재해자 숫자는 8만 명이 든 게 10만 명대로 올라왔어요. 20년 전부터. 지금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15만 명대로 올라왔고요. 뭐 물론 산업재해 그 범위가 넓어져서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작용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걸 줄일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거죠. 뭐 정치권이라든지 뭐 그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라든지 이 우리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산업재해로 사망하시는 분들의 수가 줄었다고 해서 이게 뭐 산재가 줄었다? 이게 진짜 착각이에요.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 뭐 소장님 말씀대로 보면은 이 수치상으로도 이제 증명이 네. 되는 부분이고. 자, 근데 소장님, 특히 이 산업재해 하면은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망자 부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자에 대한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1년에 2,000명 정도가 산업재해로 돌아가신다는 게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아서. 2021년 산업재해로 인해 돌아가신 분이 2,080명입니다. 이 중에 1,200명은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이고요. 사고사로 돌아가신 분은 828명이에요. 우리와 그냥 국민들이 공부를 했던 사고들이 대부분 사고사죠. 사고사가 800명이라는 거는 하루에 2명씩 사실은 산업재해 산재 사고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루에 2명. 네. 이게 다 기사로 될 수가 없어서 그 중에 한두 개가 기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이가 좀 어린다든지 아니면 좀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사고라든지 아니면 회사가 말도 안 되는 조치로 국민적 공분을 산다든지 아까 같이 이런 것들이 크게 이슈가 되는 거는 기사화 되는 거고 나머지는 기사화 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2명의 그 근로자가 산재로 돌아가신다는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예, 거군요. 현실이죠. 특히 아니 어떻게 하루에 2명?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직도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뭐 혹시 그 사고 유형이나 나이, 뭐 그리고 이제 다니는 직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된 그런 자료들, 수치 자료들이 있나요? 일반적인 뭐 다 발표된 자료예요, 이게. 산업재해 유형을 좀 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산업사망사고, 산업재해 유형입니다. 사망사고의 유형이에요. 추락이 351명, 42%고요. 끼거나 깔리거나 부딪히거나 뒤집어짐, 뒤집힘, 이게 221명, 27%고요. 매년, 그러니까 추락하고 압착류, 그러니까 이렇게 끼이는 거, 그걸로 사망하는 게 572명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교통사고가 61명, 7%. 이 고용노동부에 있는 다 자료예요. 고용노동부 들어가시면 다 보여요. 이게 다 합쳤어요. 그러니까 1년에, 351분이. 예. 말도 안 되는 정말 불행한 사고로 1년에 572명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건 추락이 1등이고요. 이번 SPC 사건처럼 끼임이 2등이에요. 추락이 1등인데요. 뭘 그렇게 추락하나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고소 작업을 할 때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면서 어떤 안전 시설들이나 안전 장비들 그걸 제대로 착용하거나 아니면 설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뭐 조사해 봤더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고 사망자 보면 건설업이 50%로 1등입니다. 그다음에 제조업이 22%로 2등이고요. 무엇이 추락하는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바로 그겁니다. 건물을 만들다 추락한다거나 건물을 수리하다가 추락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1년에 400명 이상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고 사망자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50인 이하 소형 업체의 비중이 81%입니다.
기준을 100인 이하, 500인 이하, 정말 적어요. 이걸 거의 1%,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81%가 50인 이하의 소형업체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큰 기업들은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일을 더 소형업체가 위험한 하청이라고 하죠. 그렇죠. 하청업체. 뭐 담당하는 것도 있고요. 뭐 흔히 말하는 하청의 하청, 위험의 외주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산업재해 사망자는 그곳에서 발생을 하고 대부분의 산업재해 사망자가요. 또 산업재해 사망자의 주요 특징을 보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나이 어린 친구들이 끔찍한 사고의 대상이 됐을 때 정말 가슴 아파하고 많이 슬퍼하며 감정이입을 하는데 사실은 60세 이상이 42%입니다. 위험한 일들은 60세 이상 분들이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이유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젊은 사람들은 그 옛날같이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이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 작업 환경이 열악하면은 이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안전하게 안전 장치를 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는데 그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저도 뭐 못지않게 그런 어떤 그 속성이 있어요. 그런 예전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 그런 관념들이 있어가지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는데 요구를 안 하거든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의뢰 그냥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뭐 처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데 이런 거예요.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50대 이상, 60대 이상 분들은 옛날에도 이랬으니까 맞아요. 뭐 지금도 이러는 거겠지 하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 자기 옛날에 그렇게 위험하게 일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거. 건설업이 50%입니다, 50%. 이게 특징이에요. 개별적인 특징. 50인 이하 사업자가 그게 42%. 60세 이상이 42%. 추락사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한마디로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 하는 게 우리나라 두 번째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현장일수록 그만큼 그 안전 시스템에 대한 또 설치 준비라든가 그런 어떤 개념들, 생각들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죠. 소장님, 그러면 이 산업재해 중에 이 사고로 돌아가시는 거 말고 또 질병으로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까지 다 합치면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참 암담한데요. 산업재해 중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는 거 말고 이제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까지 합쳐봐도 60세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높아요. 20대, 30대보다 40대, 50대, 60대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인구 비율 자체가 40대, 50대가 많은 것도 있고, 뭐 60대 이상은 전부 다 퉁쳐버렸잖아요. 보통 60대, 70대 이렇게 안 나누잖아요. 그게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 그것도 나이가 들수록 또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도 좀 어렵고, 뭐 힘든 일 하시는 뭐 그런 것도 다 영향을 미쳤겠죠. 사망자로 봐도 똑같습니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 게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하는데, 육체적인 한계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많죠. 60대 이상이 2,000명 중에 거의 절반이에요. 940명이니까. 질병이 포함되죠. 게다가 질병이 포함돼서 나이 많은 분들의 질병사가 더 많아지니까 물리적으로 많은 숫자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윤이 있어요. 이윤. 네. 건설업에 60대가 많은 이유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 가보시면 40대로 건설 현장에 가면 있잖아요. 막둥이 취급받아요. 맞습니다. 뭐 커피 타워야 하는 군번이에요. 거기 가면. 20대가 6%, 30대가 11%, 2030은 건설 현장 근로자 중에 17%예요. 뭐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리면 나올 텐데 가장 많은 게 50대입니다. 35%, 60대가 25%, 5060이 60%예요. 산업의 역군. 50대와 60대.
산업의 역국이나 표현이 참 이상하지만 60대의 이 놀라운 수입 속도, 이 그래프 이거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거. 가파르게 올라가죠. 보시면 2007년대에는 50대가 30대를 추월했어요. 60대가 20대는 그때 추월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2010년대에 50대가 1등이 돼요. 2000년대 들어서 2000년대에 3040들이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 직장 그대로. 그렇죠. 10년 뒤 이분들이 4050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060이 되고, 20년이 지났잖아요. 이게 3040에서 506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불과 작년에 60대가 40대를 드디어 추월했습니다. 이 엄청난 추입력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드디어 우리나라 산업 역군이 5060이 추측이 된 거예요. 나도 50대인데 참 자랑스럽습니다. 참. 그냥 말도 못하겠고, 진짜. 아니, 그래프로 나오기. 저도 뭐, 많이 공감하는데, 저도 이제 현장 일을 다녀봤던 사람이라, 그런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보면은 대부분 다 그 현장 상황이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진짜. 이 건설 현장 그 노동자들의 노령화가 된다는 게 참 이것도 문제고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지금 노령화 사회로 좀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게? 그러지는 않았죠. 이거는 OECD 국가별 산업재해 네. 인구당 사망자 수인데 우리나라가 4위라고 표시가 돼요. 이런 자료가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별 산업재해 과연 몇 등이냐. 이런 통계마다 좀 다르고. 왜냐하면 산업재해라는 기준이 알아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나라마다. 어디까지 산업재해를 할 거냐. 출근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는데 이거 산업재해라고 할 거냐 말 거냐. 퇴근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어. 이거 산업재해라고 할 거야 말 거야. 뭐랄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이 다 달라요. 명확하지 않아요. 국가별로 네. 다른 말씀입니까? 근데 아무튼 어떤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높아요. 대단히 높아요. 보통 5위권에는 무조건 듭니다. 뭐 옛날에는 뭐 항상 1위였다고 하는데 뭐 자랑스러운 1위는 아닐 것 같고 그 그래프를 안 갖고 왔어요. 아무튼 기준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미국 얘네는 도대체 왜 이게 우리 위에 있을까? 미국이 3위네요. 얘네는 산업재해도 총으로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다 낮아요. 프랑스에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뭐 다 낮은데 특히 영국이 굉장히 낮죠. 아니 정말 우리가 뭐 전 세계 4위면은 네네. 이게 OECD 국가 중에 그 4위면은 상당히 높은 건데 네. 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뭐 타당한 설명이 가능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표를 좀 보시고요. 산업재해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높은 건 이유가 좀 있기는 해요. 뭐냐면